안녕하십니까? 인문학살롱 유혜선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오랜만에 우리 트바로티 김호중 씨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아니, 트바로티 김호중 씨가 지금 복무 중인데 돌아왔나요? 예,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요. 얼마 전에 우연히 그 TV를 보는데 김호중 씨가 입대하기 전에 찍었던 그대 고맙소가 방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저는 그때 못 봤거든요. 그의 생애 첫 팬미팅인 우리가 처음으로가 그대 고맙소로의 그 CGV 스크린에 와이드 스크린에 이렇게 방영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의 영화관들이 이렇게 어려워서 문을 닫을 때도 트바로티의 이 팬미팅 영화는요 만석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때도 정말 저는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추석 연휴 팬들에게 뜻깊은 선물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개봉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창 코로나로 모든 극장이 이렇게 문을 닫고 있을 때 누가 보러 갈까 이런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대의 고맙소는 개봉 6일 만에 누적 관람수 5만 9천 명을 돌파하면서 연장 상영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총 10만 관객을 동원했다고 하니 이것도 정말 그 트바로티의 새로운 또 기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죠? 그대 고맙소를 보고 있으면은요. 그 팬들을 위해 진심으로 불렀던 그 세레나데 그리고 오늘날 가수 김호중 씨가 있게 한 노래 고맙소. 이 고맙소를 들으면은요 정말 저도 이렇게 고마움에 대한 진지한 이런 그 감동을 받는데요. 그 준비 과정에서부터 콘서트 실황 또 무대 뒷이야기까지 이렇게 막 화제를 모아서 이렇게 그 영화를 만들었는데 저는 그때 못 봐서 너무 아쉬웠어요. 근데 그대 고맙소가 이번에 TVN 스토리가 이렇게 방송국이 바뀌면서 갑자기 이렇게 상영을 해주더라고요. 정말 그 생생한 감동의 장면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특히 그 김호중 노래 뭐 다들 좋지만 천상재해는요 김호중 씨만큼 잘 부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 김호중 씨가 부르는 천상재해를 보고 김호중 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좋아했는데요. 정말 가슴이 팍 뚫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깔끔해요. 아주 깔끔하면서 감동을 주잖아요. 그죠? 예. 다른 사람은 전혀 그렇게 못 부르는 것 같아요. 제목 그대로 그대 고맙소는 정말 호중님에 대한 팬들의 사랑이 듬뿍 담긴 그런 영상이라는 것이 느껴지고 이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의 대중 가수에게 이렇게 따뜻한 감성이 느껴지는 것은 그 호중님이 팬들에게 정말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그대로 정말 그 진정성 있게 전달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으니까 우리 아리스 팬들이 이렇게 열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꿈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성장해서 이렇게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우리 청소년들에게 참 좋은 교감이 되거든요. 그것도 고맙지만 자신의 어릴 적의 환경을 생각하면서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꾸준히 자선과 기부를 쭉 그동안 계속 해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 간다고 해서 그 자선과 기부가 끊어질까봐 그 팬들이 그거를 대신 이어서 가고 있다고 하는 이 정말 너무 대단한 스토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죠? 정말 우리는 이 살아가면서 이 감사라는 말, 고맙다는 말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요. 또 정말 쉽게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감사라는 말은 그냥 이 고마움을 뭐 알아주겠거니 이렇게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혜택을 주었는지 말과 행동으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감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김호중 씨나 그의 팬 아리수들은 정말 감사함을 스스로 다 대중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정말 대단한 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감사라는 말 생각하면 생각나는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평소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저의 롤 모델이기도 하고 저는 또 방송 경험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요즘은 이렇게 유튜브도 하니까 정말 그녀처럼 성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녀는 운명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가만 내버려 두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그 자기의 그 거친 운명을 주도적으로 이렇게 이끌고 와서 성공한 그런 그 여인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프라 윈프리의 삶과 말에는 진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게 되는데, 어린 시절 그 심리적 트라우마가 너무 심했잖아요. 그죠? 예. 그냥 어린 시절은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지독하게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그죠? 9살 때 엄마가 일하러 간 사이에 사촌 오빠와 또 친척들한테 이제 성적 학대를 당할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오프라인 불안은 엇나가기 시작하고, 가출하고, 마약하고, 그죠? 뭐, 14살에 미혼모가 되고, 그리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 채 태어난 아기는 2주 만에 죽어버리고, 이거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그런 이제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는 사생아였고, 흑인이었고, 가난했고, 뚱뚱하고, 미혼모였고, 마약 중독자. 이런 조건으로서는요,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이런, 뭐, 끈덕지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오프라 윈프리는 어느 날 어땠어요? 미국을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는 여인이 됐잖아요. 그죠? 막강한 파워, 막강한 브랜드의 어떤 그 소유자가 됐는데요. 지금은 뭐 은퇴를 했죠. 그죠? 한때 그녀의 방송이 미국 시청자 2200만, 또 전 세계 105개국에서 1억 4천만의 시청자들을 울고 웃겼던 정말 그 가장 유명한 토크쇼의 여왕이었다라고 이렇게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또 그의 그 부도 상당합니다. 지금은 4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500대 기업의 500대의 부자에 든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부를 소유했는데요. 뭐 그 외 등등 그녀는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얻고 싶다는 인기와 존경, 그 다음에 돈, 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이룬 그런 성공한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도 뭐 거기에 요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뭐 어쨌든 저는 그 강의를 하고 또 이제 유튜브 방송하면서 힘있고 진정성 있는 그런 방송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녀를 롤 모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에 과거에 이제 엄마와 이렇게 복지 혜택, 미국 복지 혜택을 받으면서 살던 그 어려울 때를 생각하면서 성금으로 $10,000,000, 우리나라 돈으로 123억 원을 아주 통 크게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한 그런 어떤 그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녀의 성공 비결이 뭘까요? 오프라 윈프리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은 그녀가 꾸준히 해왔던 감사일기와 그 다음에 독서였다고 합니다. 그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이렇게 감사일기를 썼는데요. 보통 그렇게 어려운 환경이 되면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어때요? 불평, 불만, 왜 나만 이럴까? 그쵸? 왜 엄마는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을까? 이런 불만을 갖기가 쉬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매일매일 그거를 일기에다가 썼다고 합니다. 그죠? 근데 그 감사일기는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 일상에서 5가지. 그죠? 이런 거죠. 오늘 거뜬하게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오늘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두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점심 때 이렇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 나한테 얄미운 짓을 한 동료를 내가 화내지 않고 참을성 있게, 나의 참을성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게 뭐 굉장히 화려하고 거창한가요? 아주 일상적인 기록이잖아요. 일상적인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녀는 쭉 감사일기를 쓰면서 배우게 된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겠더라. 그 다음에 2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삶의 초점을 어디에다가 맞춰야 되는지를 알겠더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린 나이에서부터 굉장한 그 인문학적인 어떤 성찰을 스스로 이렇게 터득한 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하트메스 연구소와 로닌 맥크리트 박사는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사람의 몸과 마음을 최상의 상태로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뭘까라는 것을 연구를 했는데요. 그랬더니 뭐 휴식을 취하는 방법, 그 다음에 긴장을 풀어주는 명상, 그 다음에 자기 체면, 그 다음에 취미활동, 그 다음에 애완견 기르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진정으로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무언가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느꼈을 때, 이때가 심신 상태가
가장 편안한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 신체적으로. 와, 대단하죠, 그죠? 예,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어버이 달이고 스승의 달이고 정말 감사가 깊은 달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또 하루하루 매일매일 내가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지 한번 되돌아보는 5월 되시면서 한 주 아주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